유동성이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대형 테크주도 특정 기술, 뭐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좀 가지고 가셔라. 안녕하세요. ETF의 전문가를 모시고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입니다. 이번에도 ETF 운용사에서 직접 출연하셔서 다양한 ETF 투자 정보를 한 입에 먹기 좋게 한아름 싸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용사는 코세프 ETF 그리고 또 히어로즈 ETF를 운영하고 계시는 키움 투자자산운용입니다. 올해 초에도 출연해 주셔서 귀중한 투자 정보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도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마케팅팀의 정성인 부장님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께서 상반기 저희 유튜브 출연해 주셔서 네. 올해는 채권하고 인도 ETF 쪽을 좀 주의 깊게 보라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나마 상반기 자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ETF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요. 네, 좋죠. 2023년은 사실 이제 ETF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성장하는 예, 중요한 해였다라고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올해 6월 말 7월 정도 초해서 그 ETF 시장이 10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거래소에서 기념식도 했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뭐 언론 지상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뜻깊은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스탁고로 따지면은 전년말 78조 원에서 7월 말 기준 103조 원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약 30% 가까운 성장을 좀 했고요. 자산군으로 봤을 때는 주요 상위 운용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채권형이 약 52%, 절반 이상이 이제 채권형이 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형이 45% 성장을 하면서 주식과 채권형 상품의 골고루 네. 성장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100조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성장은 주식형이 그렇죠. 많이 성장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채권형이 드디어 주식형의 성장세를 뛰어넘으면서 굉장히 유익 깊은, 뜻깊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2차 전지로 대변되는 맞습니다. 테마형들이 그렇죠. 지금 시장에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바이오 관련 테마형 그렇죠. 상품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채권형 관련해서는 지금 고금리 기조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올해 뭐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엄청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조금씩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런 금리의 하락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이런 장기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채권형 관련 상품들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이런 ETF 시장을 이끌었다. 네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투자자분들께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도 자산 배분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은 네. 그 투자를 ETF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나왔으니까 저희 네. 회사 얘기를 좀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약 3조 원 정도 달성을 했어요. 7월 말 기준으로 조금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전년 말 대비해서 한 65% 정도 꽤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요. 상당한 신장세네요. 네, 저희도 뭐 큰 폭의 성장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자산군으로 또 따져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형이 54%, 네. 그리고 이제 채권형이 약 40% 정도 수준으로 나름 골고루 좀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채권형이 시장의 상승을 좀 많이 이끌었는데 주요 상위사 기준으로 대부분 이제 상위사들 같은 경우 채권형이 큰 폭으로 좀 늘었어요. 큰 폭으로 그렇죠. 좀 늘었는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과 채권형이 좀 골고루 성장했다라는 좀 자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 주셨지만 주식형 가운데서는 제가 이제 연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인도 관련 상품들이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 투자자분들을 막론하고 큰 사랑을 얻어서 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주식형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채권형 상품들이 굉장히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이제 상반기 그 ETF 시장의 그 흐름들을 잠시 살펴봤고요.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투자자분들께서 주력할 수 있는 투자 트렌드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인데요. 상반기 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 가져가야 될 투자 대상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 리뷰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과 2023년은
자산군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예요. 그렇죠. 그렇죠. 2022년은 주식과 채권형이 모두 힘들었던 힘들었던 시절. 네, 네. 반면에 기저효과로서 2023년은 주식형, 채권형, 물론 채권형은 가격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YTM, 소위 캐리라고 말하는 네네. 이 수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한 해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2023년에 이런 트렌드 변화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과 채권형 두 가지 자산에 모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런 두 가지 자산군을 가지고 두 가지 다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네, 좋습니다. 먼저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요즘 이제 큰 관심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수익도 많이 나시고 네네네. 네, 반대 급부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익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상반기에 2차 전지를 비롯한 테마형 상품들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큰 폭의 수익을 기록했던 데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찌됐든 이 유동성이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계속 높은 수준을 네네네, 기록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 모습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테마 측면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투자가 유망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네. 사실 반도체, 네. 바이오 같은 테마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수익률 측면에서 뭐 2차전지만큼 그렇게 큰 폭의 수익을 기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하자면은 그동안 소위 테크주라고 말하는 뭐 빅테크형 상품들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이제 AI 컨셉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네네, 예. 이런 테크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외받은 시장이었어요. 그 이유는 최근의 유동성이 대부분 중소형주 위주로 맞습니다. 들어오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2차 전지나 반도체 가운데서도 중소형 포트 위주로 된 상품들이 좀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의 수요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또 대형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테크주들이 위치해 있는 상품들, 특히 이제 미국 쪽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소위 빅테크로 말하는 기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어지고요. 근데 환율 측면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동안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오긴 했지만은 외국인들은 좀 이탈하는 추세였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이탈하는 추세였는데 어쨌든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환율이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또 환차익 측면에서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들어와서 주식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환차익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그렇죠.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구간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사실 중소형주 포트폴리오보다는 대형주 포트폴리오로 대형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찌됐든 대형주,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시장의 빅테크 주식들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이런 주식들로 구성된 상품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세프 입장에서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네. 또 빅테크 쪽에 좀 더 맞습니다. 주목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만 간단하게 좀 부연 네네.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바이오 전반에 이제 뭐 빅파마나 뭐 의료기 이런 쪽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2차 전지나 반도체 등의 테마형 상품의 특징을 봤을 때는 그 테마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류된 테마들이 맞습니다. 관심을 많이 예, 받고 그렇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2차 전지도 네네. 소재, 예, 예.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도 특정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유전자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 네네. 또는 뭐 의료 기기만 모아서 투자하는 상품, 이런 상품들이 또 하반기에는 또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채권 그리- 쪽도 예. 중요하겠죠, 또. 예.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주식 그리고 채권 네. 여전히 기회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제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상의 종료가 다가왔다라는 거는 모두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크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위 FOMC 의사료가 함께 공개가 되는 전도표만 보더라도 그렇죠. 네, 한 1년 후의 금리를 보면은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해 있을 거라는 예상이 확실히 많아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채권은 여전히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 채권형 상품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이제 장기채, 단기채 두 가지인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채권의 쿠폰 금리라고 말하는 기본 금리, 네. 예, 요거에 좀 집중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채는 금리가 하락했을 때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장기채 같은 경우 어찌됐든 최근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약해지면서 장기 금리가 좀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장기채를 좀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자본 차익을 기대해서. 그렇죠. 네. 예. 근데 최근에는 단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높은 편인들이. 특히 이제 미국은 단기 기준으로 이제 보통 2년 네. 물이 이제 미국채의 단기채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5%를 넘어섰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이 지금 미국채 2년을 환율과 무관하게 이 미국채 2년을 지금 딱 사셔가지고 만기까지 갖고 계시면 5% 이상의 이자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국채를 비롯한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눈여겨보셔서 관련 상품들이 있다면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장님 올해 상반기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시장이 의외로 강세를 보긴 했는데 네. 하반기 들어서 시장이 좀 다소 주춤거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시장이 좀 제법 좀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과연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이런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 이 어떤 그 가이드를 좀 한번 저희가 받고 싶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뭐 맞습니다.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제 금리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상반기 말 정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금리와 연관되면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초 들어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금리가 좀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은 어찌됐든 이 높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수익률은 여전히 좀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게 네. 유효한 전략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좀 가지고 가셔라, 좀 관심을 가져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투자하시는데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말씀 주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는 주식 관련된 상품들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큰 수익률 또 높은 인기를 얻었던 상품들은 대부분 중소형주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네, 그렇죠. 상품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들의 특징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의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수익률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높은 맞습니다. 변동성을 그렇죠. 가진 상품들이거든요. 네네네. 변동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속도도 빠르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해.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렇죠. 속도도 굉장히 빠를 수 맞습니다. 있다는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상품을 투자 접근하실 때는 더욱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방망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사실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투자 주머니를 꼭 나누시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투자 주머니를 꼭 분리를 해야 돼요. 일단 뭐 나의 연금 자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연금 자산은 사실 뭐 이제 뭐 연령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장기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품들은 사실 이제 좀 긴 호흡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한 변동성보다는 장기적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주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의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네. 뭐 단기성 자산들 갖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예, 예. 금융 자산들.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머니를 마련을 하셔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테마형 상품들이나 이렇게 좀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을 좀 투자를 하시되 네. 반드시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셔서 네.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끊어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결국 이제 이렇게 좀
주머니를 분리를 하셔야 나의 수익률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사실 장기성 자산과 단기성 자산을 똑같이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 중에 또 언뜻 또 연금 쪽도 잠깐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연금에 ETF 투자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연금 투자에서 ETF의 어떤 활용 팁 좀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팀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네. 퇴직연금으로 ETF 운용하시죠? 네, 네. 분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바로 재투자하시나요? 종종 까먹을 때가 좀 그렇죠. 많습니다. 네, 많이 까먹으시죠. 예. 사실 저도 그래요. 분배금이 나왔다고 분명히 문자가 옵니다. 근데 뭐 일을 하다가 또 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또 바쁘다 보니까 예. 자꾸 까먹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산 같은 경우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제 이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ETF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 한 가지가 월 분배예요. 네, 그렇죠. 월 분배 상품들이 이제 새롭게 좀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배당형 ETF에 넣으셔서 월 분배로 생활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서 월 분배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신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연금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월 분배는 그렇게 좋은 상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또 네. 이거 새로운 시각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분배를 하지 않는 상품들은요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상품들은 재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분배금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ETF 안에 예를 들어 주식형 ETF는 뭐 몇 개 주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들을 모아가지고 분배금이라는 형태로 뭐 분기에 드리기도 하고 연으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재투자해서 계속 롤오버 하는 상품도 있고 그런 형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배당이 나왔을 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을 또 사면은 ETF 자체가 투자를 계속해서 해주는 네네네네. 형태거든요. 예. 분배를 나왔을 때마다 그때 본인이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ETF를 사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분배 나오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항상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있거든요. 좀 부지런해야 예, 됩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네네. 되는데 사실 직장인들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배를 자주 받으시는 건 사실 까먹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 분배 상품보다는 뭐 연에 한 번 분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의 해외형 상품들은 최근에 나온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펀드 ETF 내에서 계속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상품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상품들이 훨씬 더 연금 투자자분들한테 좀 좋다라고 성과 저희는- 측면에서도 예, 성과 그렇고, 측면에서 예. 훨씬 더 복리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운용하시는 거를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 올해 하반기에도 코세프 또 히어로즈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그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